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밤 산길에서 미끄러진 여의사 윤정은 그대로 얼어붙을 위기에 놓였다. 차는 이미 눈 속에 파묻혔고 핸드폰은 꺼진 지 오래였다. 그때였다. 낡은 손수레를 끌던 폐지 줍는 노인이 그녀를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덮어주고 체온으로 그녀를 감싸 안았다. 정신을 차린 순간 윤정의 눈이 노인의 얼굴에 멈췄다.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남루한 옷차림. 하지만 그 눈매만은 이 얼굴 설마 심장이 두근거렸다. 아니, 그럴 리 없다. 그 사람은 이미 15년 전에 세상에서 사라졌다. 명예로운 교수에서 하루아침에 추락한 그 사람. 의대 시절 윤정의 삶을 바꿔놓은 그 은사, 괜찮으세요? 노인이 물었다. 목소리마저 익숙했다. 윤정은 말문이 막혔다. 노인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묵묵히 가까운 산장까지 데려다 주었다. 떠나려는 그의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손수건 하나만 남긴 채 그 손수건 구석에 희미하게 수놓인 이니셜 K, H, S, 강현석. 그날 밤 윤정이 15년간 평생 묻어두었던 과거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리고 윤정은 알지 못했다. 그날의 만남이 얼마나 잔인한 진실로 이어질지를. 윤정은 다음 날 아침 산장 주인에게 물었다. 혹시 이 근처에서 폐지 줍는 노인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 할아버지요? 벌써 3년째 저 산 너머 폐가에 사는데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사세요. 이름도 모르고. 폐가요? 네. 예전엔 요양원이었는데 폐쇄됐죠. 거기서 혼자 지내시더라고요. 윤정의 가슴이 철렁했다. 폐가라니. 그 사람이 정말 맞다면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단 말인가. 의대 시절 강현석 교수는 학생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다. 뛰어난 외과 실력은 물론 의료 윤리에 대한 철학이 깊은 사람이었다. 윤정은 그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아꼈던 학생이었다. 윤정아, 의사는 기술자가 아니야. 사람의 온도를 읽는 사람이지. 교수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환자의 아픔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있어. 그걸 놓치면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반쪽짜리 의사야. 윤정은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겼다. 그래서 지금도 환자를 대할 때면 강 교수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하지만 15년 전 그 모든 게 무너졌다. 강현석 교수가 연구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병원 이사회는 즉각 조사에 들어갔고 언론이 들끓었다. 학생들은 혼란에 빠졌다. 윤정도 믿을 수 없었다. 그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교수님, 사실이 아니죠? 그날 윤정이 연구실을 찾아갔을 때 강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윤정아. 네, 교수님. 사람은 때로 진실보다 침묵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나를 잊어라. 나는 더 이상 내 스승이 아니야. 그게 마지막이었다. 다음 날 강현석 교수는 사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 그리고 그 이후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가족도 제자들도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윤정은 그날 이후 평생 그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윤정도 그를 잊어가려 했다. 어쩔 수 없다고, 이미 끝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그런데 눈보라 속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윤정은 손수건을 꺼내 들여다봤다. K, H, S, 강현석. 틀림없었다. 이 손수건은 예전에 교수님이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것이었다. 윤정이 수술실에서 긴장할 때마다 이걸 만지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라며 빌려주셨던 그 손수건. 왜 이곳에 계신 거죠? 왜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윤정은 산장을 나섰다.
폐가로 가는 길은 험했다. 눈이 쌓인 산길을 1시간 넘게 걸어 올라가자 무너져가는 건물이 보였다. 예전 요양원이라던 곳. 교수님, 윤정은 소리쳤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냉기가 온몸을 감쌌다. 난방도 없는 곳. 구석에 놓인 낡은 이불과 손수레, 그리고 쌓인 폐지 더미들. 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15년 전 날짜에서 멈춰 있었다. 그 옆엔 작은 액자, 희미한 사진 속에서 젊은 시절의 강현석 교수가 웃고 있었다. 제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그 중심에 윤정도 있었다. 여기서 15년을.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는 소리. 돌아보니 노인이 서 있었다. 손수레를 끌고 돌아온 강현석 교수. 왜 왔습니까? 목소리는 차가웠다. 교수님, 정말 교수님이세요? 그런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돌아가세요. 아니에요. 전 알아요. 교수님이세요. 왜 이런 곳에서? 강현석은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전 못 가요. 15년 동안 찾았어요. 이제 찾았는데 어떻게 그냥 가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현석은 긴 침묵 끝에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당신이 무너질까봐 떠난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실을 알면 당신은 의사를 그만뒀을 겁니다. 윤정은 숨이 멎었다. 강현석의 손엔 오래된 학생증이 하나 매달려 있었다. 윤정의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 옆엔 작은 글씨로 미안하다라고 적혀 있었다. 진실을 알면 의사를 그만뒀을 거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현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15년 전 연구 부정 의혹 기억하죠? 네, 그때 교수님이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그건 누명이었습니다. 윤정의 눈이 커졌다. 누명이요? 그럼 왜 해명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냥 떠나신 거예요? 강현석은 손수레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다. 표지가 찢어지고 페이지가 구겨진 노트. 그는 그걸 윤정에게 건넸다. 이걸 보세요. 윤정이 노트를 펼쳤다. 연구 데이터들, 환자 기록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적힌 메모들. 김민준 환자 마이너스 수술 후 합병증 발생, 원인 불명. 이사회 압력 마이너스 데이터 수정 요구. 진실을 밝히면 병원 전체가 무너진다. 이게 무슨... 그 연구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추진한 신약 임상시험이었죠. 하지만 부작용이 심각했어요. 환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의 손이 떨렸다. 그런데 왜 교수님이? 이사회는 데이터를 조작해서 임상을 통과시키려 했어요. 막대한 돈이 걸려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려 했죠. 그럼 해명하셨어야죠.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학생들 때문에. 강현석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날 밤 이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조용히 떠나면 제자들은 건드리지 않겠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 하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도 모두 공범으로 만들겠다고. 윤정은 숨이 막혔다. 그럼 저희들도? 당신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서류를 조작할 수 있었어요. 당신들의 서명을 위조하고 연구 참여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러면 당신들 모두 의사 면허를 잃게 됩니다.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래서 그냥 떠나신 거예요? 제자들을 지키는 게 제 마지막 책임이었습니다. 강현석은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다. 당신, 박준혁, 서민지, 김유진 모두 훌륭한 의사가 됐죠? 네, 하지만 교수님은 전 괜찮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제 속죄였으니까. 속죄요? 교수님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있습니다.
강현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환자를 지키지 못했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는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침묵했습니다. 그게 제 죄입니다. 윤정은 주저앉았다. 15년 동안 교수님은 이렇게 혼자 짐을 지고 있었던 것이다.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명예도, 가족도 모든 걸 버리고 가족은요? 사모님과 아드님은요? 강현석의 눈빛이 흔들렸다. 떠났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이혼했어요. 아이는 어머니가 키우고 있죠. 왜요? 이 사회가 가족도 위협했습니다. 조용히 사라지지 않으면 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고. 그래서 전 아내에게 말했어요. 나랑 이혼하고 아이를 데리고 멀리 가라고. 교수님, 아내는 이해하지 못했죠. 마지막까지 왜 싸우지 않느냐고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모두가 무너지니까. 윤정은 오열했다. 교수님은 15년 동안 이 추운 폐가에서 혼자 모든 걸 견뎌낸 것이다. 그럼 지금은요? 어떻게 지내세요? 폐지를 주워 팔고 가끔 산장에서 일을 거들어 줍니다. 먹고 살 만큼은 돼요. 이렇게 살 순 없어요. 이게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강현석은 손수레를 다시 끌었다. 이제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안 돼요. 전 갈 수 없어요. 윤정 선생, 강현석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당신이 여기 온 걸 이 사회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도 위험해집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지 않습니다. 당신에겐 지켜야 할 환자들이 있어요. 제 때문에 그걸 잃을 순 없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저었다. 교수님, 전 15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어요. 그때 교수님을 지키지 못한 걸. 이번엔 달라요. 이번엔 제가 교수님을 지킬 거예요. 안 됩니다. 교수님, 윤정이 강현석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차가운 손. 한때 수많은 생명을 살렸던 그 손이 이렇게 변해 있었다. 제발 저랑 같이 가요. 진실을 밝혀요. 이젠 교수님 혼자가 아니에요. 강현석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돌렸다. 제자들은 알까요? 제가 그들을 위해 모든 걸 잃었다는 걸 알게 해드릴게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그럼 당신도 위험해집니다. 괜찮아요.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의사는 사람을 놓지 않는 사람이라고. 강현석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윤정은 병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폐가에 남아 있었다. 강현석 교수를 그곳에 두고 온 것이 너무 괴로웠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하면 교수님을 구할 수 있을까? 윤정은 그날 밤부터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15년 전 사건 기록, 병원 이사회 회의록, 연구 데이터. 하지만 모든 자료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강현석 교수가 범인이었다는 듯이. 이게 말이 돼? 윤정은 좌절했다. 증거가 없었다. 교수님의 말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그때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다. 윤정 선생, 박 선생님, 박준혁? 윤정과 같은 제자였던 외과 의사. 지금은 병원의 중견 의사로 자리 잡고 있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야, 별일 아니야. 거짓말. 나한테 숨겨봤자 소용없어. 우린 같이 지옥 훈련 받은 사이잖아.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준혁아, 강현석 교수님 기억나? 당연하지. 우리 은사님이잖아. 근데 왜 갑자기 교수님을 봤어? 박준혁의 표정이 굳었다. 뭐, 어디서? 산속 폐가에서 폐지 주우며 살고 계셨어. 말도 안 돼. 사실이야.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 15년 전 그 사건 누명이었대. 박준혁은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윤정의 팔을 잡고 빈 회의실로 데려갔다. 윤정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교수님이 우릴 지키려고
모든 걸 뒤집어 쓰신 거래. 이사회가 우리까지 공범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했대. 박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사실이야? 응. 그래서 교수님이 조용히 떠나신 거야. 우릴 지키려고. 박준혁은 벽에 기댔다. 젠장, 그럼 우린 15년 동안 교수님을 오해한 거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 교수님을 구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증거가 있어? 없어. 그게 문제야. 박준혁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있을지도 몰라. 뭐가? 15년 전 연구실에 백업 서버가 있었어. 교수님이 모든 데이터를 거기 저장하셨거든. 혹시 그게 아직 남아있으면. 윤정의 눈이 빛났다. 그 서버 어디 있어? 지하 자료실. 하지만 지금은 접근이 제한돼 있어. 이사회 허가 없이는 못 들어가. 그럼 몰래 들어가야지. 윤정아, 미쳤어? 걸리면 우리도 끝장이야. 상관없어. 교수님이 우릴 위해 모든 걸 잃으셨는데 우린 이것도 못해? 박준혁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사회는 여전히 강력해. 그날 밤 윤정과 박준혁은 지하 자료실로 잠입했다. 오래된 파일들과 먼지 쌓인 서버들. 그 사이에서 그들은 15년 전 백업 서버를 찾았다. 이거야. 박준혁이 서버를 켰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로그인 창이 떴다. 비밀번호가 뭐지? 교수님 생일 한번 쳐봐. 비밀번호가 풀렸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파일들. 임상시험 원본 데이터, 환자 부작용 기록, 이사회 회의록 마이너스 기밀. 잭팟이야. 윤정은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환자 27명이 신약 부작용으로 사망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단 3명만 보고됐다. 나머지는 모두 자연사로 조작됐다. 이게 대체 이사회가 데이터를 조작한 거야. 신약 승인을 위해서.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회의록 중 하나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강현석이 문제다. 그가 진실을 밝히려 한다. 빨리 제거해야 한다. 제자들을 이용하자. 그들을 공범으로 만들면 강현석은 입을 다물 것이다. 계획대로 진행. 강현석에게 선택지를 주자. 조용히 떠나거나 제자들과 함께 몰락하거나. 윤정의 손이 떨렸다. 교수님 말씀이 모두 사실이었다. 이 자식들. 박준혁이 이를 갈았다. 우릴 미끼로 쓴 거야. 교수님을 침묵시키려고. 그럼 이사장은 누구였어? 15년 전에. 박준혁이 파일을 뒤적였다. 그리고 한 이름이 나타났다. 정재훈 이사장. 윤정의 얼굴이 굳었다. 정재훈? 그 사람 지금. 응, 지금 보건복지부 차관이야.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건 단순한 병원 내부 문제가 아니었다. 권력의 최상층부까지 연결된 사건이었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이 자료를 복사하자. 그리고 언론에 알려야 해. 하지만 정재훈이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그래도 해야 해. 이게 우리가 교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그때였다. 문이 열리는 소리. 누구야? 보안요원이 들어왔다. 윤정과 박준혁은 얼어붙었다.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여긴 허가 없이 못 들어오는 곳이야. 저희는 빨리 나와. 보안요원이 다가왔다. 박준혁이 USB를 주머니에 숨겼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다가 잘못. 이사회에 보고해야겠어. 윤정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들켰다. 이제 끝인가? 다음 날 아침 윤정과 박준혁은 이사회에 소환됐다. 회의실엔 병원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중앙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을 입은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자. 정재훈 차관님. 박준혁이 중얼거렸다. 정재훈이 차갑게 웃었다. 오랜만이네요. 박 선생, 윤 선생, 제 제자들. 당신이 오전 1037. 그래요. 15년 전 이사장이었던 사람. 기억하시죠?
윤정이 일어섰다. 당신이 교수님을 무너뜨린 거죠? 무너뜨렸다니. 그분은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조용히 떠나기로. 당신이 협박했잖아요. 우릴 이용해서. 정재훈은 여유롭게 의자에 앉았다. 협박이라니요. 전 그저 선택지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강 교수님이 어느 쪽을 택하실지는 본인 몫이었죠. 이 자식이. 박준혁이 달려들려 했지만 보안요원이 막았다. 정재훈이 말을 이었다. 어젯밤 자료실에서 뭘 봤죠? USB에 뭘 담았는지 말해보세요. 윤정은 입을 다물었다. 정재훈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말 안 해도 압니다. 어차피 그 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니까요. 하지만 언론에 알리면. 언론? 정재훈이 비웃었다. 당신들이 어떤 언론에 가겠다는 거죠? 제가 손 못 쓰는 곳이 있을까요? 윤정은 소름이 돋았다. 이 사람의 권력은 생각보다 훨씬 컸다. 가장 큰 반전. 정재훈이 서류 하나를 꺼냈다. 15년 전 강 교수가 왜 그렇게 쉽게 떠났는지 아세요? 제자들을 지키려고요. 반만 맞습니다. 정재훈이 서류를 펼쳤다. 사실 강 교수에겐 다른 비밀이 있었어요. 서류엔 한 환자의 기록이 있었다. 이름 옆에 붙은 사진. 윤정은 숨이 멎었다. 이 사람은 맞아요. 강 교수의 아들입니다. 사진 속 청년은 병상에 누워 있었다. 강 교수의 아들도 그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했습니다. 희귀병 때문이었죠. 하지만 부작용으로 사망했어요. 윤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럼, 네, 강 교수는 자기 아들을 죽인 약을 만든 셈이죠. 물론 본인은 몰랐지만 박준혁이 주먹을 쥐었다. 이게 자식아, 그걸 알고도 협박한 거야? 협박이 아니라 제안이었어요.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떠나라. 그러면 아들의 사망 원인은 자연사로 처리해 주겠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면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셈이 된다고 말했죠. 윤정은 울부짖었다. 왜 그렇게까지? 돈입니다. 윤 선생, 그 신약이 승인되면 수천억이 걸려 있었어요. 한 사람의 명예쯤은 작은 대가였죠. 정재훈이 일어섰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이 이 일을 세상에 알리려 하면 제가 손쓸 방법은 많아요. 당신들 의사 면허, 가족, 평판 모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린 말할 거예요. 정말로? 정재훈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박 선생, 당신 딸이 지금 중학생이죠? 명문 사립중학교 다니는데 입시 과정에서 좀 특혜가 있었더군요. 박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그리고 윤 선생, 당신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시죠? 그 병원 운영이 제 계열사 소속입니다. 언제든 퇴원 조치할 수 있어요. 윤정은 온몸이 떨렸다. 정재훈이 미소 지었다. 보세요. 우린 모두 약점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고 싶으면 조용히 하세요. 당신은 괴물이에요. 괴물이라니요. 전 그저 현실주의자일 뿐입니다. 정재훈이 문을 향해 걸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참, 강 교수에게 전해주세요. 잘 지내고 계시냐고. 15년 전 선택을 후회하진 않으시는지. 문이 닫혔다. 감정 폭발. 윤정은 주저앉았다. 박준혁도 벽에 기대 무너졌다. 이제 어떡하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날 밤 윤정은 다시 폐가로 향했다. 강현석 교수에게 모든 걸 말해야 했다. 진실을, 정재훈의 협박을, 그리고 교수님 아들의 죽음까지. 폐가에 도착했을 때 강현석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교수님, 알고 있습니다. 예, 정재훈이 당신들을 협박했다는 거, 그리고 당신들이 진실을 알게 됐다는 것도.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교수님 아드님 일까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강현석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 약 때문에 죽었다는 걸, 내가 만든 연구 때문에 내 아이가 죽었다는 걸 어떻게 말합니까? 교수님, 전 의사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내 아들조차 지키지 못했어요. 그게 제일 괴로웠습니다. 강현석이 무릎을 꿇었다. 15년 동안 참아온 오열이 터져나왔다. 윤정은 교수님을 끌어안았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결심했다. 포기할 순 없어. 교수님을 이대로 둘 순 없어. 윤정은 박준혁을 다시 찾아갔다. 준혁아, 윤정아 미안해. 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딸 생각하면. 알아. 이해해. 그래서 내가 혼자 할게. 뭐, 내가 혼자 정재훈과 싸울 거야. 너랑 다른 제자들은 건드리지 않게. 미쳤어? 혼자 어떻게? 방법이 있어. 윤정은 USB를 꺼냈다. 이 자료를 검찰에 넘길 거야. 정재훈이 언론을 막을 순 있어도 검찰까지 막을 순 없을 거야. 하지만 불법 취득 증거라고 했잖아. 그래도 조사는 시작될 거야.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면 다른 증거들도 나올 거고. 박준혁은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나도 도와줄게. 내 딸이 나중에 알게 되면 아빠가 비겁하게 산 걸 알게 될 테니까. 윤정이 미소 지었다. 고마워. 일주일 후 윤정은 검찰에 자료를 제출했다.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15년 전 한 훌륭한 의사가 무너졌습니다. 연구 부정 혐의로. 하지만 그건 누명이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고 그는 지금 이 나라의 고위 공직자로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저는 오늘 그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그리고 15년간 홀로 고통받은 은사님의 명예를 되찾아드리려 합니다. 언론이 들끓었다. 검찰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재훈은 곧바로 반격했다. 윤정의 과거를 파헤쳤고 어머니가 있는 요양병원에 압력을 넣었다. 윤정 씨, 어머니가 퇴원 통보받으셨다던데요? 기자가 물었다. 윤정은 담담히 대답했다.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직접 모실 겁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오히려 15년 전에 이렇게 하지 못한 걸 후회합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정재훈이 관련된 비리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신약뿐 아니라 다른 사건들까지. 한 달 후 정재훈은 구속됐다. 병원 이사회도 재편됐다. 그리고 강현석 교수의 명예가 회복됐다. 윤정은 폐가로 달려갔다. 교수님, 교수님. 하지만 폐가는 비어 있었다. 손수레도 이불도 모든 게 사라졌다. 벽에 붙은 쪽지 하나만 남아 있었다. 윤정에게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켜줘서.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세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15년이란 시간이 나를 너무 많이 바꿨으니까요. 나는 이제 조용한 곳으로 떠납니다. 아들 곁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든 이번엔 후회 없이 살겠습니다.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의사는 끝까지 사람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걸 해냈어요. 나를 놓지 않았고 진실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도 후회 없이 사세요. 환자들을 계속 지켜주세요. 그게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강현석. 윤정은 쪽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윤정은 산길을 올랐다. 눈보라는 그쳤고 봄이 왔다. 손수건을 꺼내 들여다봤다. 교수님 어디 계시든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윤정은 손수건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다시 산을 내려갔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대기실엔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윤 선생님, 네, 들어오세요. 윤정은 환자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의사는 사람을 놓지 않는 사람.
윤정은 미소 지었다. 교수님의 가르침은 영원히 그녀 안에 살아있을 것이다. 눈보라가 그친 새벽, 어딘가에서 한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의 손엔 낡은 사진 한 장, 제자들과 함께 찍은 15년 전 그날의 사진. 그는 중얼거렸다. 고맙다. 너희들이 나를 구해줘서. 사랑은 늘 너무 늦게 오지만 그래도 결국엔 온다는 걸 그는 알았다.